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주주이신가요? SK 하이닉스도 들고 계시죠? 그럼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세요. 테슬라의 테라펩 선언으로 30년 동안 이어져온 반도체 질서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미국에서 펀드리부터 메모리, 패키징까지 모두 다 하는 초대형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삼성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 6칩 전용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 165억 달러, 그러니까 약 22조 원 규모의 거대한 계약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대체 뭘까요? 오늘은 이 피지컬 AI 전쟁 속에서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포인트 3가지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관점도 솔직하게 섞어서 말씀드리면서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반도체 산업은 정말 명확하게 분업이 되어 있었어요. 미국 회사들, 그러니까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곳들은 칩을 설계하는 데 집중했고, 대만의 TSMC가 제조, 즉 파운드리 역할을 독점적으로 맡았죠.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특히 드램과 낸드 플래시, 그리고 최근에는 HBM에서 세계를 주름잡는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분업 구조가 정말 초효율적이었어요. TSMC는 하나의 파운드리 공장만으로도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고, 한국은 메모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만들어냈죠. 이 체계 덕분에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돌아갔고, 모두가 각자 잘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22년부터,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론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오랜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와 로보틱스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려 하면서 기존의 분업 체계가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된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구조가 한국에게는 일종의 메모리 함정을 만들어버린 측면이 있어요. HBM처럼 고부가 가치 메모리로 잘 풀리고 있긴 하지만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는 TSMC에 크게 뒤처진 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좀 아쉽죠.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이 판을 완전히 흔들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펀드리부터 메모리, 패키징까지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반도체의 위치도 다시 한번 재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테라펩 이야기를 해볼게요. 테라펩은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미국 내에서 직접 짓겠다고 선언한 초대형 반도체 공장인데요. 로직 칩부터 메모리, 패키징까지 모두 한 곳에서 생산하는 거대한 시설이에요. 머스크는 올해 1월 실적 발표에서 직접 3에서 4년 후 칩 공급 제약을 피하려면 테슬라 테라펩을 만들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죠. 초기 생산 규모는 월 10만 장 웨이퍼 스타트로 시작해서 결국 100만 장까지 키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건 기가 팩토리급, 아니 그 이상의 규모예요. 그리고 이 선언은 2026년 1분기 옵티머스 V3 공개와도 연계되어 있어서 피지컬 AI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테슬라가 자체 테라펩 없이도 움직일 수 없어요. 이미 2025년에 삼성과 165억 달러, 그러니까 약 22조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맺었거든요. 이 계약의 핵심은 삼성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이 2026년부터 가동되면서 테슬라의 차세대 AI 6칩을 전담 생산한다는 거예요. 머스크가 직접 X에 올렸죠. 삼성의 거대한 새 텍사스 팹이 테슬라의 다음 세대 AI 6칩을 전담할 거다. 이 전략적 중요성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라고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왜 테슬라는 이렇게까지 자체 칩 생산에 목매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수요가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테슬라는 지금 수백만 대의 차량뿐만 아니라 앞으로 100만 대 이상의 옵티머스 로봇까지 생산할 계획이잖아요. 한 대당 AI 칩이 최소 3개에서 5개씩 들어가니까 필요한 칩수가 천문학적이에요. 외부에만 의존하면 진짜 목에 밧줄이 걸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가장 설득력 있는 포인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 GPU만 보면서 AI 시장을 평가했지만 피지컬 AI의 진짜 규모를 아직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단순히 컴퓨팅 파워가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움직이는 로봇과 차량에 들어가는 칩을 대량으로 필요로 하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TSMC의 지옥 같은 대기열이에요. TSMC는 애플, 엔비디아 같은 대형 고객들이 먼저 줄을 서고 애리조나 공장도 2027년까지 꽉 차 있어요.
테슬라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산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게다가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해요. 한국 투자자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중요한 걸 봐야 해요. TSMC의 이런 리스크가 바로 삼성 파운드리의 대체 불가성을 부각시켜주는 거예요. 삼성은 미국 내 생산 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TSMC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코로나 트라우마예요. 2021년 칩 부족 사태로 현대차나 GM 같은 회사들이 생산 라인을 멈췄잖아요. 머스크는 절대 다시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공급망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삼성일까요? 첫째, 삼성은 파운드리부터 메모리, 첨단 패키징까지 턴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테슬라는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하죠. 둘째, 테일러 팹이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오스틴에서 불과 30마일 거리예요. 물류가 엄청 편하고 머스크가 직접 공장 라인을 걸어다니면서 감독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요. 셋째,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이 수조 원 규모로 들어오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 내 생산이 유리하죠. 제 새로운 관점으로는 테라팹이 아무리 성공해도 단기적으로는 3년에서 4년 동안 삼성에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테라팹 건설과 램프업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만약 테라팹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면 삼성의 역할은 안전망을 넘어 핵심 파트너로 더 커질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가 진짜 분기점이 될 거라고 봐요. 이 기간 동안 삼성 테일러 팹의 생산량과 테슬라의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에 엄청난 기회가 열릴 테니까요. 여러분, 이제 진짜 재미있는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골드러시 시대를 생각해보세요. 금을 캐는 광부들이 다들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청바지와 삽을 판 사람들이 제일 크게 돈을 벌었잖아요.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딱 그 상황이에요. 바로 어드밴스드 패키징 시장이 그 청바지 시장인 거죠. 2024년 기준으로 이 시장 규모가 이미 40조 원에서 50조 원대까지 치솟았고 2030년까지 보면 80조 원에서 100조 원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커질 전망이에요. AI 칩, HBM, 3D 스태킹 같은 기술이 필수라서요. 이 시장에서 진짜 승자는 광부가 아니라 장비와 소재를 공급하는 한국 소부장 기업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요. HBM이나 3D 스태킹처럼 칩을 고층 아파트처럼 쌓는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거예요. 먼저 CMP 슬러리. 이건 웨이퍼를 초정밀하게 평탄화하는 연마제예요. 솔브레인 같은 한국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이나 TC 본더, 칩을 직접 붙이는 장비인데 한미 반도체가 TC 본더 시장에서 90% 가까이 장악하고 있어요. HBM4 시대에도 이 기술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테스트 소켓, 완성된 칩을 테스트할 때 꽂는 소켓이죠. ISC나 테크인 같은 회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마지막으로 기판, 패키징의 기반이 되는 PCB나 인터포저 기판으로 삼성전기, 대덕전자 같은 곳들이 강자예요. 한국이 이 분야에서 왜 이렇게 강한지 아세요? CMP 슬러리, TSV, 테스트 소켓 같은 핵심 영역에서 글로벌 점유율이 30%에서 50%까지 나가요. 고객 리스트가 엔비디아, TSMC, 삼성전자예요. 이 고객 방어벽이 진짜 튼튼하죠. 게다가 테슬라 테라팹이 본격 가동되면 장비와 소재 발주가 폭증할 거예요. 테라팹이 미국 내 생산을 늘리면서도 한국 소부장이 공급망의 핵심이 될 테니까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형주만 쫓는 건 그냥 광부놀이예요. 금 캐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소부장은 삽과 청바지 파는 사람이에요. 진짜 돈이 흐르는 쪽이에요. 투자할 때 필터를 이렇게 걸러보세요. 첫째, 고객사가 삼성이나 TSMC 같은 메이저인지. 둘째, 미국 진출이나 현지화가 되어 있는지. 셋째, HBM사나 차세대 패키징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기준으로 보면 아직 저평가된 매력이 엄청나요. 이 파도가 오고 있어요. 한국 소부장이 피지컬 AI 시대의 숨은 승자라는 거 여러분도 이제 느끼시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다크 팩토리라는 개념 아시나요? 불을 다 끄고 로봇만 돌아가는 완전 자동화 공장 말이에요.
테슬라는 이미 옵티머스 로봇으로 이걸 현실화하고 있어요. 지금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배터리를 옮기고 간단한 작업을 해내고 있죠. 그리고 2026년 1분기에는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한 옵티머스 V3 버전이 공개될 예정이에요. 이건 단순한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진짜 공장 라인에서 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이 로봇들이 조립 라인, 물류 창고, 반복적인 사무 작업까지 대체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처음엔 공포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일자리가 사라질까봐 걱정되시죠? 하지만 저는 이걸 기회로 봐요. 피지컬 AI 시대가 열리면서 10년 안에 자산 격차가 폭발적으로 벌어질 거예요. 자동화된 생산성이 폭증하면 그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훨씬 앞서 나갈 테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투자 액션 플랜 3가지를 천천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피지컬 AI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보세요. 단순히 엔비디아 GPU만 보는 게 아니에요. 칩뿐만 아니라 센서, 로봇 본체, 배터리, 소프트웨어까지 연결된 생태계 전체를 이해해야 해요. 테슬라 옵티머스가 보여주듯이 진짜 돈은 이 전체 공급망에 있어요. 둘째,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제대로 공부하세요. HBM, 인터포저, 펀아웃 같은 기술들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기술들을 쓰는 고객 리스트를 외우세요. 삼성전자, TSMC,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메이저들이 누구에게 장비와 소재를 발주하는지 알면 진짜 흐름이 보일 거예요. 셋째, 지정학 지도를 펼쳐보세요. 대만 디스크가 여전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의 테일러 팹이 미국에서 가동되는 게 중요하고 한국 소부장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움직임도 주목해야 해요. 이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키예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테라팹은 테슬라의 시작일 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도 이미 자체 AI 칩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회사들이 따라올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드밴스드 패킹과 소부장 수요를 폭발적으로 키울 테니까요.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이제 메모리 1등이라는 과거 타이틀에서 벗어나서 피지컬 AI 공급망 허브로 업그레이드할 때예요.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 정도를 이쪽에 배분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이건 제 개인 의견이고 투자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해요. 간단히 요약하면요. 테슬라는 피지컬 AI 제국을 건설 중이고 삼성은 그 과정에서 대체 불가한 핵심 파트너예요. 그리고 진짜 돈 흐름은 한국 소부장 기업들 쪽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이 파도를 타면 여러분의 자산도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파도를 타고 황금을 발견하는 게 바로 우리 한국 투자자들의 기회예요. 시장이 불확실하고 출렁여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면 자산을 지키고 키울 수 있어요. 이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테슬라의 피지컬 AI 제국이 열리고 삼성이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한국 소부장이 진짜 돈줄을 쥐고 있는 이 순간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이야기 공유해주세요. 포트폴리오에 소부장 몇 종목 넣었나요? 이런 식으로요.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더 좋은 인사이트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HBM4 시대의 소부장 탑 사례를 깊이 파고들어서 분석해 드릴게요. 어떤 기업들이 진짜 살아남고 폭발할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실전 경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